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고등학생들이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위에서 보니까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아요. 주위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너 가면 공무원 한 명씩은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한 두세 명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흔한 직업이 된 거죠, 사실은. 네, 이걸 뭐 시험을 잘 보느냐 마느냐 이런 걸 벗어나서 그냥 흔한 직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 직원이 주위에 뭐 삼성 다니는 뭐 친척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죠. 네,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삼성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은 들리는데 그냥 뭐 공부하더니 갑자기 삼성을 들어갔다 이런 건 없죠. 근데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아는 친척이라든지 형 동생들이 갑자기 공무원이 됐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 했다고 갑자기 공무원이 되지? 이런 생각에서 사실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하는 이유는 일단은 현실 도피가 좀 있어요. 현실 도피 보면 대부분의 글들이 그래요. 내신은 망했고 그 다음에 수능은 봐도 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고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훨씬 더 빨리 돈도 벌고 좋지 않을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합격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합격 이유. 자, 우리가 보통 직장에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이런 직장에 뭐 대학을 어느 정도 다니고 가시는 분들 나이대가 24, 25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26, 27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이가 될 텐데 그 나이대가 주로 신입사원들의 나이라고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살이 들어왔다.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왔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들어왔지?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예로운 거죠. 왜?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기를 합격했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인지라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약간 하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몇 살이야 해서 나보다 어리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뭐 말 놓을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말을 놓다 보면 조금 친해지면 좀 막대하는 것도 있어요. 따져보면. 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어디서 경험하냐? 공익 요원으로 가시는 분들 군대 그런 분들이나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당해보죠. 어린 나이에 특히 하는 경우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 말을 이렇게 조금 가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학생 순간 말을 잘 안 가리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사람의 심리, 일반적인 심리 아니면 뭐 가정교육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좀 짧게 뭐가 되는 거죠. 자기랑 같은 동급이라고 하도 더 윗사람이라도 원래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러지는 못한다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예전에 저도 신입사원 있을 때는 처음에는 뭐 그러죠, 뭐 존댓말 써주고 하다가 뭐 상대방이 그러죠. 아유 그냥 말 쉽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또 가까워지는 면도 있지만 좀 말을 조금 가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 화나는 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존댓말 써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큰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말에서 모든 게 생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 18세, 만 19세 때 이제 합격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가장 어리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 나이대, 저 정도 나이대가 되면 굉장히 애기 같아요. 지금 사실 제 나이쯤 돼서 대학생들 보면 고등학생들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왜 대학에 와서 이러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공무원이니까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어린 나이에 어떤 직원들을 봤을 때, 공무원들을 봤을 때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이렇게 좀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비단 공무원이 아니라 어느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라고 얼굴이 노출되는 그리고 대면하는 이런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아무래도 뭐 조금은 더 쉽게 얘기하고 쉽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거는 나도 빨리 나이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큰 거 이겁니다. 고졸 콤플렉스.
이게 사실은 큰 것 같아요. 이게 나이랑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죠. 나이랑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한 살이 좀 어리면 뭐 어디 학교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예, 주위 동료들이 뭐 하다 왔어? 이렇게 주로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와 대단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저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차별을 하는 것 같다 나한테 차별하는 것 같다. 내가 고졸이라서 저러는가? 대학 다닌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게 학력이 어딘가라고 해서 막 무시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 제 군대 있을 때는 뭐 군대 얘기를 또 해서 좀 그렇지만 군대 있을 때 S대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히려 무시를 좀 더 많이 당했어요. 왜? 너는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오히려 또 역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특이한 집단입니다. 특이한 집단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모든 계층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에서도 대학 재학이나 졸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뭐 80에서 90%가 다 그 정도예요.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고졸 10에서 15% 정도가 고졸 학력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밀릴 수밖에 없고 뭐가 차별이 된다. 승진해서 만약 밀린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자기 업무 역량이나 시간 공무원은 특히 시간이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졸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합격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민원 업무 같은 거 보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누구나한테도 어려운 게 민원 업무예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건 그냥 소비자를 상대한다는 거는 굉장한 스킬이 필요해요. 굉장히 스킬이 필요해서 그걸 계속 훈련합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연습을 해요. 우리가 막 전화로 막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착착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욕설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공무원이라고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분들이 소비자였다가 국민이었다가 주민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공무원인데도 내가 다른 데 가서 민원을 넣을 때는 나도 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무원이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뭐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민원인이 불만이 표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연륜이라든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모자른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도 써놨지만 누구나 신입사원은 힘들어요. 누구나 신입사원이 난 너무 좋았어 하는 분들은 없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군대 가면 이등병 생활 진짜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지만 끝나잖아요. 결국 끝나고 나중에 병장 됐을 때 뭐라 그래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 때는 안 그랬어.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그 아랫자리에 있을 때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고졸로 해서 이렇게 합격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학이라는 데가 그렇게 크게 뭐 어떤 큰 영향을 발휘해 주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다녀보면 그런 건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뭘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미션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아니라 레포트라도 내라고 하면 레포트를 쓰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인터넷에서 베끼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능력들은 생겨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어쨌든 생기게 된다.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간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학문을 하러 가는 데잖아요. 좀 더 깊은 학문을 하러 가는 건데 우리 대학들이 그렇지 못하죠. 사실은 취업을 하려고 간다는 게 거의 99%죠. 무슨 학문 탐구? 저도 다녀봤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취업할 때까지의 그 스펙 뭘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머리가 자랄 때예요. 그리고 생각이 더 깊어질 때예요. 20살, 24, 20살에서 26, 27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고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고졸로 바로 들어온 어린 학생들보다는 어린 친구들보다 훨씬 더 조금은 더 능숙하다. 그러나 똑같이 혼납니다. 똑같이 혼나고 똑같이 실수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현실이다 하는 건데 문제는 요거죠.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내신 망했어요. 1학년 1학기 망했어. 1학년 1학기를 망했는데 심지어 그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바로 졸업하자마자 해야 되겠다.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갖다 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공부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수능 보고 대학 가고 안 되겠어. 그냥 공무원 공부나 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식인에 보면 질문이 그거예요. 부모님이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나요? 공무원 공부나가 아니에요. 공무원 공부식이나예요, 사실은. 대학생들도 공부하잖아요. 거꾸로 따져보면. 그 사람들 다 붙어요? 못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은 단순해요. 오래 하면 붙겠지. 오래 하면 붙을 것 같으면 사법고시를 옛날에 10년, 20년 하면 붙어야죠. 왜 안 붙어요, 그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공무원 시험은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빨리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할 수 있어 이러지만 막상 해보면요, 한 달 이상 못합니다. 한 달 이상. 차라리 수능이 나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공부가 낫다고. 학원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뭐라면 자퇴하면 안 되냐 이래요. 내신하고 다 하기 힘들다. 학교에서 어쨌든 터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뭐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사회 그렇게 해서 자퇴하고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죠. 공부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친구들이? 그 어린 나이, 더 어린 나이죠 이제. 더 어린 나이에 만약에 학원을 간다고 쳐도 학원엔 다 거의 뭐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미성년자가 그 공무원 학원에 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뭐 인강을 들으면 프리패스 같은 것도 안 돼요. 왜냐면 불합격 인증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돈은 많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학교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급하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수능 이제 망치는 학생들 나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볼 거니까 12월 달에. 수능 보자마자 나오는 게 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몇 개월 남았는데 5개월도 안 남아요. 근데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 수능 조금 못 봤어요.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겠어.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면 차라리 안 갈 거면 뭐 공무원 하면 되겠어. 이렇게. 공무원 약간 좀 낮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될 것 같은 거와 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랑 서울대 가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나요? 다 할 수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 시험 공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게 중요한 팩트죠. 18만 명, 19만 명이 국가직 시험에 응시하는데 그 사람들 다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나는 떨어질 거야, 무조건 떨어질 거야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시 공부가 되냐? 안 돼요. 역시. 어느 정도 고등학교 과정을 그래도 좀 지나와야 이해가 되고 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달려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그 시험이 완전 다른 거라며. 다른 거지만 그게 이해가 될 언어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어 수준이. 중학생들이 그럼 시험 공부하지 뭐하러 안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영어는 왜 될까요? 영어는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초등학생이 대학생 책도 있죠. 왜? 언어를 우리가 국어는 따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언어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는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외국의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더. 이걸 언제 느끼냐? 대학교 가서 원서 읽어보면 압니다. 대부분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원서 안 읽죠. 다 해석본을 사갖고 보죠. 수준 차가 난다. 수능은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고등학교 정도인데 그게 한 중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가능한 거예요. 시험은 가능한 거예요. 시험을 보면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게 중학생들이 오히려 고등학교 영어 막 고득점 받고 그러거든요. 영어에 굉장히 빨리 나가는 학생들은 언어기 때문에 그걸로 빨리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하면 돼야 되는데 언어 수준이 아직 딸리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공시에 나오는 언어들이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어느 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왜? 내 스스로 선택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항상 뭔가를 해라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들이었는데 공시 공부한다 보니까 누가 터치 안 하죠. 인강 같은 거 보고 하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학원 가면요, 일반 학원들은 수능이나 이런 학원들은 가면 막 터치하고 그러잖아요.
네. 공무원 시험은 그런 거 없어요. 터치를 왜 해요? 그냥 알아서 따라오면 합격하는 거고 못 따라오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터치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스파르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스파르타 학원은 아마 미성년자가 못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는 알아보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 수천 명이 시험을 보거든요. 보통 수천 명 시험 보면 고3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1명, 2명밖에 안 돼요. 국가직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국가직 같은 경우도. 지방직은 지역에서 한두 명은 될 거예요. 한두 명은. 한두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몇 등 안에 못 들어가지고 수능을 보내 못 보내 하는데 과연 그 내신을 다 포기하고 공부했을 때 몇 등 안에 들게 공부를 했느냐. 요거랑 이제 맞물린 게 고졸 전형 같은 경우도 있죠. 저는 공무원 되려고 특성화고에 갈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특성화고 갈 거예요. 특성화고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만만하게 본단 말이죠. 특성화고 애들은 다 뭐 그러니까 그런 애들, 내가 생각하는 애들, 그 애들이 나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준들이 같아요. 결국 다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성화고에서 볼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거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걱정들을 해요. 1학년 망했어요. 2학년 때 좀 잘하면 될까요? 잘하면 되죠, 당연히. 근데 2학년도 적당히 잘해갖고는 안 되겠죠. 그럼 1학년을 망했기 때문에. 성적 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자, 그런 것들을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히 특성하고 왔네. 그런 것들이 중학교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거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그래도 나름 등수 안에 들고선 특성하고 갔을 때는 아주 희망이 강하죠. 희망이 좋죠. 이건 분명 내신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지 않은데 중학교 성적도 그렇고 뭐 공부할 의지도 많이 없는데 특성하고 가면 공무원 되기 쉽대라는 말만 듣고 그냥 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그거를 어떤 자료라든지 뭐 본인들은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뭘 찾아볼 수도 있고 해서 잘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해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모들은 자식 탓을 또 해요. 너 어쩐지 공부 안 하더니 그 모양 그 꼴 됐지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 얘기해 줘 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공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봐 너 공부 안 하고 놀더니 이 모양 이 꼴 된다. 결국 수능이나 공시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학교하고 나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나이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아까 컴플렉스 얘기했죠. 고졸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대학을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저도 만약에 고졸로 만약 학교했으면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전 공무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길을. 업무를 잘 익혀서 뭔가를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업무를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휴직에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1년 차가 엉망이 됩니다. 정말 엉망이 돼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 됐다 그래서 누가 옆에 앉혀놓고 막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원이 아니라고 했죠. 업무를 보면서 모르는 것만 살짝 물어봐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해달라 이러면 가외를 받아야 되겠다. 지식인에 가끔 뭐 업무에 대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업무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공무원이 지식인 답변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어쨌든 간 그래요. 자, 그런데 결국은 대학에 대한 로망 아니면 다른 사회에 대한 로망이 생겨서 퇴직을 합니다. 1년 이내 퇴직자가 1600명이 넘는다고 방송을 했었죠. 그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16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왜? 공직이 나랑 안 맞다.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대학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대학 다니다가 다시 공시를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고교 생활은 고교 생활대로 가서 수능을 보고 수능 보고 대학을 좀 다녀보는 게 어떨까.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경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힘들다. 정말 저기 어디 이상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뭐 아니라도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바로 보는 게 사실 날 수 있습니다. 바로 1년 안에 합격하기도 쉽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굳이
대학을 포기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취업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학교 가서 너무 적성에 안 맞아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뭘 해서 그걸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는 회장님들 보세요. 연예계 회장님들 보세요. 그런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자기 과랑 적성이 안 맞으니까 뭐 음악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뭐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 있는데 편협하게 공무원이란 것만 보고 간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직업의 특성도 전혀 몰라요. 물어보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공무원 할게요. 무슨 공무원이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공무원 하니까 그냥 행정학과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공무원 돼야 되니까 경찰행정학과나 행정학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과가 공무원 되는 과가 맞는지, 그리고 공무원 되는 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뭐랑 비교해보면 되겠어요? 공무원 시험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있으니까 국문학과, 영문학과, 한국사과를 가는 게, 국사과를 가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방송 듣고 나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 아시죠? 네.